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영국 현지 시간 기준 일요일 경기, 한국 기준으로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열린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에버턴한테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브라이턴한테 0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우승 경쟁은 맨시티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확정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반면 브라이턴이 대승을 거두면서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진출 도전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일요일 경기들을 간략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턴과 맨시티의 경기에서는 에버턴이 상당히 이제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맨시티를 시종일관 괴롭히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마무리의 차이에서 맨시티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 중심엔 바로 귄도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37분경에 마레즈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귄도안이 환상적인 허벅지 트래핑에 이은 골대를 등진 상태에서 마치 오버헤드 킥처럼 슈팅을 가져가면서 환상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마치 아스널의 전설이었던 베르캄프를 소환하는 듯한 그런 멋진 골이었는데요. 곧바로 2분 뒤에 이번엔 귄도안이 도움을 올렸는데요. 귄도안의 크로스를 엘링 홀란이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맨시티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1분경엔 또다시 귄도안이 정교한 프리킥으로 골을 추가하면서 3대0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귄도안은 이 경기에서 이 골 1도움을 올리면서 팀의 3골을 모두 다 이끌어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패스는 31회 시도해가지고 27회를 성공시켰는데요. 귄도안은 최근 맨시티가 기록한 6골 중에 4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모두 관여하는 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맨시티가 6골을 기록을 한 건데 이 모든 골에 관여를 한 귄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는 에버턴전 승리에 힘입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11연승을 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후 역대 5번째 11연승에 해당합니다.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18연승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연승 기록을 수립했었고요. 또 이제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15연승,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5연승,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연승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11연승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깰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브라이턴과 아스널의 경기를 제대로 이거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주전 센터백인 웹스터, 그리고 주전 오른쪽 윙인 솔리마치, 그리고 주전 오른쪽 풀백인 벨트만, 그리고 벨트만의 백업인 램프티, 그리고 또 이제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랄라나까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멀티 공격수인 사르미엔토와 백업 미드필더인 모데르까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브라이턴은 아스널전에 부오나노테와 아야리, 오피아, 모란, 페우피옹 같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유망주들이 벤치를 지켰습니다. 부오나노테는 만 18세, 아야리는 만 19세, 그리고 오피사와 모란, 페우피오는 만 20세, 그리고 또 이제 벤치에 있었던 파네케가 만 22세, 그리고 백업 골키퍼인 맥기디 만 23세인 거고요. 선발로 나온 엔시소도 만 19세고요. 에반 퍼거슨과 코릴은 만 20세고요. 길모어와 카이세도는 만 21세. 상당히 어린 선수들로 아스널 원정에 임한 브라이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메이션을 놓고 보더라도 브라이턴은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이세도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야 했죠. 그리고 이제 솔리마치 부상 후 인해 원래는 왼쪽 윙인 미토마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엔시소가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맥칼리스터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됐고요. 물론 아스널도 주전인 진첸코와 살리바가 부상을 당하면서 티어니와 키비오르가 선발 출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브라이턴 쪽의 전력 누수가 훨씬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브라이턴은 초반부터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12분경에 그로스의 롱패스를 엔시소가 받아서는 베나이트를 제치고 슈팅을 가져간 걸 램스데일 골키퍼가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아스널의 반격도 있었는데요. 웨데고르가
웨데고르가 측면 후 내준 패스를 받은 이제 사카가 볼을 끌고 가다가 제수스한테 패스를 줬고 이를 제수스가 백패스를 내준 거를 웨데고르가 왼발 중거리 슈팅 후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스널의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20분경에 마르티넬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른 시간에 이제 그 브라이턴에서 이번 시즌 뛰다가 아스널로 이적해온 트로사르가 교체 투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4분경에 조르지뉴가 맥칼리스터한테 압박을 가했고 여기서 이제 맥칼리스터가 압박에 밀리면서 패스 미스를 범한 거를 자카가 가로채서 웨데고르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웨데고르가 센스있게 찔러준 패스를 제수스가 각도 없는 곳에서 과감한 슈팅을 가져갔으나 스틸 골키퍼가 발로 선방해냈죠. 31분경엔 자카의 패스를 받은 트로사르가 볼을 끌고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슈팅을 가져간 게 아스널 입장에선 불운하게 크로스바를 맞고 넘어갔습니다. 미토마와 에스투피니안이 적극적으로 베나이트 쪽을 공략을 하면서 아스널을 괴롭혔는데요.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37분경에 나왔습니다. 코릴이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미토마가 받아서 드리블로 베나이트를 제치고서는 컷백을 준 거를 램스데일 골키퍼가 팔을 쭉 뻗어서 막아냈으나 이 흐른 거를 엔시소가 빈 골대에 슈팅을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곧바로 다시 브라이턴의 슈팅이 있었는데요. 터치라인을 넘어가기 직전 코릴이 마치 그 걷어내듯이 길게 넘긴 거를 허거슨이 화이트와의 몸빵에서 이겨내면서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막판에는 아스널의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요. 아스널의 코너킥 공격 과정에서 이제 그 골문앞 혼전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덩크가 걷어낸 거를 사카가 받아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대로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51분경에 코릴의 롱패스를 받은 미토마가 베나이트 앞에서 이제 볼을 끌다가 본인의 뒤로 돌아 들어가는 에스투피니안을 향해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에스투피니안의 크로스를 티어니가 헤딩 후 걷어냈으나 이를 에스투피니안이 재차 크로스를 올렸고 엔시소가 방향만 바꾸는 헤딩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다급해진 아스널은 61분경에 자카와 조르지뉴를 빼고 파티와 공격수인 넬슨을 투입하면서 공격 강화에 나섰습니다. 같은 시간에 브라이턴 역시 미드필더인 길모어를 빼고 공격수인 웰백을 투입하는 공격을 도리어 강화하는 카드를 투입을 했는데요. 아스널의 교체 카드는 곧바로 적중하는 듯 싶었습니다. 트로사르의 패스를 받은 사카가 볼을 끌고 가다가 제수스한테 패스를 넘겨줬고 제수스가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넬슨이 받아서는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정말 살짝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턴 역시도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공격을 주도를 했는데요. 76분경에 마갈량이스의 패스를 가로챈 웰백이 볼을 끌고 가다가 엔시소한테 패스를 주고 리턴 패스를 받아서 볼을 끌고 가다가 맥칼리스터한테 패스를 내줬고 이를 맥칼리스터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 역시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스널은 77분경에 웨데고르와 제수스를 빼고 스미스로우와 은케티아를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체 카드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가뜩이나 부상이 많은 브라이턴에게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81분경에 엔시소가 부상을 당하면서 운다프가 투입이 된 건데요. 엔시소는 부상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게 작은 부상이 아니겠다라는 우려를 조금 자아냈습니다. 근데 운다프의 교체 투입은 결과적으로는 적중했습니다. 램스데일의 패스를 받은 트로사르가 빠르게 패스를 처리한다는 게 브라이턴 미드필더 크로스를 맞고 그대로 굴절되어서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운다프가 받아서는 램스데일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시간 5분경에 브라이턴의 쐐기골이 나왔는데요. 코롤의 전진 패스를 받은 운다프가 키비오르를 등진 상태에서 버텨내다가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웰백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키비오르가 막으로 오니까 이를 방향 전환을 통해 제치고서는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다시 이제 그 운다프한테 패스를 줬고 이를 운다프가 받아서는 볼을 끌고 가다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걸 램스데일 골키퍼가 쳐냈으나 골문으로 쇄도에 들어오던 에스투피냐니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으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경기 기록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일단 점유율에서도 브라이턴이 59대 41로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는 아스널이 14대 12로 두 개가 더 많긴 했는데요. 정작 빅찬스에서는 브라이턴이 4대 1로 크게 앞섰습니다. 당연히 기대 득점에서도 브라이턴이 1.78골로 아스널 0.84골보다 2배 이상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브라이턴은 이 경기 3대0 대승에 힘입어서 2017-18 시즌 이래로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3골 이상 넣은 두 번째 팀이 됐습니다. 맨시티가 그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6골차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브라이턴은 2022년 3월 리버풀이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2대0 무실점 승리를 거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둔 팀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데체르비 감독 체제에서 브라이턴이 강팀한테 굉장히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빅6 상대로 데체르비의 브라이턴은 6승 1무 3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맨유 상대로 2승, 첼시 상대로 2승, 그리고 리버풀과 아스널 상대로 1승을 기록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버풀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고요. 토트넘한테 2패를 당했어요. 이게 조금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맨시티한테 패했고, 그리고 아스널한테 이제 2대4로 홈에서는 패했던 거였는데요. 즉 아스널 상대로는 1승 1패, 그리고 토트넘 상대로 2패, 맨시티 상대로 1패, 리버풀 상대로 1승 1무, 첼시 상대로 2승, 그리고 맨유 상대로 2승을 거둔 브라이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널은 브라이턴전 대패로 인해 맨시티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고도 승점 4점 차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되는데요. 맨시티의 남은 3경기는 첼시와의 홈경기, 브라이턴과의 원정경기,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원정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첼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10위이고요. 브라이턴은 6위,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9위에 위치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거기다가 설령 맨시티가 남은 3경기 다 패하더라도 아스널이 한 경기만 발목을 잡히게 된다면은 우승은 확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뭐 우승 경쟁은 사실상 이번 경기를 통해 완전히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브라이턴은 이 경기 승리에 힘입어서 토트넘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태인 거거든요. 뭐 승점은 1점 차지만은 골득실에서는 또 이제 토트넘한테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이제 브라이턴은 뉴캐슬, 사우스햄튼, 맨시티, 에스턴 빌라 4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사우스햄튼전은 뭐 지금 사우스햄튼이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남은 3경기에서 승점 2점만 획득하더라도 브라이턴은 토트넘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정이 뉴캐슬, 맨시티, 빌라면은 좀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의 브라이턴이라면은 맨시티 빼면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소 무승부는 거둘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브라이턴은 유럽 대항전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셈입니다. 토트넘은 남은 일정 자체는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남은 2경기에서 삐끗한다면은 토트넘도 유로파 리그는커녕 유럽 대항전 진출도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에스턴 빌라는 좀 까다로운 일정이에요. 리버풀 원정, 이 경기는 거의 승리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브라이턴하고의 최종전 홈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뭐 빌라 입장에서는 브라이턴이 일찌감치 유로파 리그를 확정짓고 빌라하고의 최종전에서 조금 쉽게 나와주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빌라하고 브라이턴이 최종전에 맞붙는 만큼 토트넘은 여전히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필요성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과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혹은 컨퍼런스 리그라도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로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하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들도 한준TV에서 결과들이 나오면은 분석해서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